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금일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안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요 근래 발생하고 있는 하락의 원인은 지금 개인적으로는 연기금의 리밸런싱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연기금이 운영하는 자금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연기금에서 이런 자금을 뭐 사모 펀드라든지 각각의 기관에 자금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맡기는데 이런 자금의 뭐 투자 정책이라든지 등등의 변경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 새로 뭐 대표를 맡은 기금본부장 관련해서도 뭐 뭔가 정책이 바뀌어서 리밸런싱을 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하고 저희 전반적인 지수가 상승을 할 때, 이 상승의 발판이 됐던 거는 연기금이 맞는데요. 그런 연기금의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금투 쪽이 물량이 계속 나오는데 이 물량을 방어해줄 버팀목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매도하는 섹터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강력하게 매도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 점이 좀 제약바이오 쪽의 투심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악재가 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시간을 끌고 있죠. 이 부분이 잠재적인 불확실성하고 금일 발표된 셀트리온의 실적 문제 등등이 추가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에 온기를 냉각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유한양행이 터진 거는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이 자체가 예전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유한양행에 이런 라이센스 아웃이 있었다면 뭐 동시에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일어났을 건데 지금은 그런 투자 심리가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의 변곡이 오늘 터져버렸습니다. 방향성을 위로 돌리느냐 아래로 돌리느냐의 문제인데 일단은 아래로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제약바이오를 보시고 일단은 중요하죠. 전저점을 이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즉 제약바이오는 전저점 이탈 여부 꼭 체크하신 후 매매하셔야 됩니다. 전저점이 뭐 예를 들어서 이탈을 안 하고 바로 올라가게 된다면 정말 좋죠. 정말 좋은데 이게 전저점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추가 물량이 대량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대량으로. 이 전에 하락 때 손절을 하지 않은 물량까지 손절이 나오게 될 거예요. 왜냐면 공포는 두 배로 될 거니까. 그렇게 되면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악화됩니다. 이 점은 네, 꼭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섹터별 자금 이동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이따 매매를 어,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도 섹터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다음 주 15일 날까지 중소형주 쪽에서 실적이 나오는데 분명히 제약바이오보다는 IT라든지 이런 쪽 섹터가 실적 컨센이 양호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실적 컨센이 최대한 좋은 것들 그리고 실적이 좋게 발표되면 그때가 또 단기 고점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에 매매를 하고 실적 발표되면 일단은 나오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 제약바이오가 붕괴가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지수도 전저점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일단 어제 잡아놓은 밴드가 675에서 710포인트였거든요. 일단 제약바이오는 사실 675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면 제 개인적으로는 매수가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셀트리온발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장을 어떻게 돌리느냐를 포인트로 보고 바닥을 다지면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네,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금일도 개인이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네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시장이.
왜냐면 수급이 개인 쪽이 매수를 하는 섹터 자체가 전부 그 제약바이오 쪽, 특히 물려 있는데 물 타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떨어지면 더 매수하는 거. 근데 사실 이 수급의 꼬임이 빨리 풀려야 되는데 전혀 풀려줄 기미를 안 보이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안 좋고, 특히 연기금 쪽을 좀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매도가 너무 많아요.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정지가 되면 일단 시장이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일 외국인 기관 매매 상위를 보더라도 엄청나게 때렸어요. 제약바이오 쪽에 물량을 엄청나게 매도가 나왔으니까 적은 수량이 아닐 거예요. 오늘 나온 이 이쪽 섹터에서 제약 섹터에 엄청나게 매도를 때렸으니까 지금은 제약 섹터를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코스닥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차트가 오늘 종가 부근에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 종가 부분에 이렇게 지수를 좀 끌어올려 준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제 방송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거의 3시 좀 넘으면 스마트머니가 자꾸 들어온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거는 저랑 비슷한 사람들일 거예요. 말 그대로 종가 베팅을 하기 위한 자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시가 부분들, 이 시가, 이 시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가를 회복을 하냐 못하냐. 근데 시가 고점에 시가가 붕괴가 돼버리면 지수는 그날 꺾여버리거든요. 지금 저희 나라 시장이 지속적으로 정강 후약의 시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매매가 엇박자를 타면 끝까지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 매매가 자신이 없다면 최소한 3시 정도 아싸리 종가에 사가지고 시초가에만 팔아도 그렇게 어려운 시장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중간한 자리에서 이게 시가 간 다음에 올라갈 것 같이 어, 이런 심리를 만들고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물려요. 엄청나게. 지금 시장이 장난이 아닌 시장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물려서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정매매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정말로 3시 이후 아싸리 종가에 사서 시초 지난 다음에 최소한 10시 이전에 한 9시 반, 10시 사이에 그냥 매도를 쳐버리는 게 일단은 네, 대응이 맞지 않나 싶고요. 코스닥 자체가 이런 저가 부분을 테스트를 할 텐데 저가를 붕괴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675포인트 아래로 뭐 안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내려올 수도 있는데, 최소한 이 선을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쉽게 올 자리는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이 자체가 오버슈팅, 그러니까 하락 자체가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을 텐데, 이 라인 675에서 665 선 라인이 어떻게 보면 변곡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이번에 하단 다시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일단 그 삼성발 폴더폰 관련한 종목들은 대체로 전부 좋았어요. 오늘 전부 좋았고, HB 테크놀로지 어제 종가 베팅을 했다는데, 이거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제 종가 베팅을 하고 나서 제가 시간 외를 봤었어요. 사실 시간 외에서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었으니까 팔까 하다가 매도를 안 했는데, 이 종가에 흔들기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적은 물량으로 순간 눌러버린 거거든요. 뭔가 세력이 존재를 한다라는 느낌을 또 시간 외에서 받았습니다. 자주 그래요. 이 HB 테크놀로지에서 어떨 때는 시간 외에서 5% 올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쭉 뺐다가,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이 종목을 매매를 해봐서 별 신경을 안 쓰고 지나갔는데 종목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라면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면 투매가 나버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제는 캡처를 해두었으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종가에 갑자기 밀었을 때 적은 수량으로 사실 매도를 하는 것보다 그냥 버티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장후 시간에도 있지만 장전 시간 외에도 있어요. 좀 일찍 일어나 가지고 장 전에 팔면 이 금액이 아니라 원래 그 종가 2,790원에 매도가 되니까 구태여 싸게 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제 남겨놨고요.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네, 괜찮았습니다. 이런 패턴,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런 네, 윗골이 달린 패턴에 최소 이 윗골이는 채워주는 시나리오가 많이 나오고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매매를 좋아하고요. 금일도 매동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기관에서 굉장히 끌어주고 있고 지금 기관이 매도세가 강한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누적 수급이 좋은 업종, 그다음에 섹터, 종목이 그나마 시장에서 변동성이 크지가 않아요. 지난주 일요일 라이브에서 떤 분이 LG전자 물어보셔가지고 네, 무조건 매수할 때라는 말씀 드렸는데 수급이 정말 깡패입니다. 이 종목은 수급이 깡패예요. 어마어마하게 수급이 좋게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올랐는데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장중에 들어갈 수가 있죠. 수급 체크하셔가지고 그래서 HP 테크놀로지는 저는 일단 매도를 했고요. 서울 반도체는 그냥 진행을 하고 있고 AP 시스템 조금 먹었습니다. 매매를 해서 조금 먹고 시장이 계속 빠지길래 일단은 네, 추가적으로 못 들어갔는데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강한 지금 섹터가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바닥 다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를 지속적으로 저는 네, 계속 관찰을 할 생각이고요. 그 외에 덕산 네오록스 전부 다 OLED 섹터입니다. 덕산, HB, 그다음에 AP 시스템 OLED고요. 그다음 PH는 Y 뭐 있는데 폴더폰에 들어가는 그 부품 중에서도 하나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관심 있게 보는 거고 주말을 이용해서 이런 IT 섹터 전반적인 분석 자료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종목 섹터가 너무 많고 실적이 좋은 업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올려드리고 BH도 자리가 좋은데 일단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받고 좀 이런 5일하고 10일의 이격을 줄이는 자리에서 들어가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닥을 찍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바닥을 찍고 여기는 빠져서는 안 될 자리가 빠졌기 때문에 제자리 찾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반도체 이거는 전고점 분명히 테스트 할 거예요. 뭐 신규 매수보다도 사실 매수는 이런 자리,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이런 자리가 맞고 이런 추세로 가는 종목은 빨리 가지를 못합니다. 마지막에 가속도가 붙는 거지. 이렇게 슈팅이 한번 크게 나올 때는 그냥 매도하는 날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면 일단 매도하고 이거를 강하게 거래량 이만한 거에 터져서 강하게 돌파를 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추세니까 여기서 다시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 이 추세만큼 더 올라가니까 그때는. 그리고 신라젠 어제 방송에서 신라젠을 제가 이 구간 이 구간 사이에서 안착을 해주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하고 이 구간 그러니까 위로 안착을 해주면 들어가겠다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일단 소량 매수를 했는데 약간 좀 장 후반에 셀트리온의 악재 뉴스가 나와서 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추가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추가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고
저는 이 라인에서 일단 들어갔거든요. 시장을 돌릴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돌릴 줄 알았는데 일단은 약간 좀 좋지가 못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로는 일단 이 바닥을 지지를 해주는 형태가 나와야 돼요. 이게 이쪽이 강하게 지지가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7만 원은 붕괴를 쉽게 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금일 저점 라인, 금일 저점 라인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이거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업종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뜨리면 코스닥 전체의 투심이 안 좋아져서 어떻게 해서든 네 일단은 그렇게 큰 급락으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직전 저점을 붕괴한다 하면 이 종목은 일단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관점으로 직전 저점을 붕괴를 시키면 매매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LB세미콘은 운 좋게 네 이게 튀어줘가지고 노리고 있던 종목이어서 쉽게 먹었고요. 그냥 이런 거는 시초가에 그냥 강하게 들어가면 일단은 슈팅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초가에 들어갔고 사실 금일 같은 경우는 LB보다는 키이스트가 훨씬 셌어요. 원래는 키이스트를 하는 게 맞았는데 제가 관심을 LB 세미콘으로 잡고 있어가지고 LB 세미콘을 공략을 했고요. 근데 확실히 대장이 더 잘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뭐 이런 대북주라든지 등등 해서 제가 또 일요일 날 금주 일요일 날 저녁 9시부터 유튜브 라이브 예정입니다. 오셔가지고 일단 전반적인 시장을 한번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대북주 관련, 그 다음에 폴더 불폰 관련,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관련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이야기를 네 라이브 방송 통해서 할 테니까요. 네 그날 일요일날 많이 참가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이렇게 힘들었어도 주말에는 일단 주식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일단 편안한 주말 보내시다가 잘 쉬시고 일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